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구종소장입니다. 10여 년 넘게 글로만 전달해드렸던 신문기사를 오늘부터는 영상을 통해서 음성으로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요. 여기 구독 중이라는, 구독이라는 버튼인데 빨간 버튼을 눌러주시면 구독 중이라고 바뀌면서 종 모양이 하나 뜹니다. 이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종이 딸랑거리는 모양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제가 유튜브에 그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을 받겠다는 의미고요. 오늘 영상을 들어주신 분들은 구독과 그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요. 보험 설계사입니다. 보험 설계사로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부터 다양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국제 경제 이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들어오는 기사를 하나 꼽자면요. 미 경제도 급속 냉각, 백악관 금리 0.5%포인트 내려라 라는 내용인데,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 국채 10년 만기 국채물과 3개월 국채물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공포라고 해서 과거 1950년대 이후에 7번 이런 일이 있었고 7번 있었던 해에 1년 정도 지나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1년 내 미국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래 공포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신문지상에 대두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결과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유로존 모든 경제 대국들이 1분기 GDP 성장률을 하향해서 발표했다라는 것이, 특히 미국도 2월에 2포인트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포인트 예상했는데 0.5포인트 내린 1.5%포인트로 발표를 했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0.1%포인트 낮춘 2.4%로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 침체를 들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브렉시트 문제라든가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한 중국의 경기 침체가 굉장히 큰 위기로 전가될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미국 또한 1년 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전문가 25%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헤드라인에서 보는 것처럼 금리를 내려라. 결국은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을 확보해서 완화 조치를 이제 양적 완화 조치를 좀 펴라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서 실러 교수가 오늘 어떤 내용을 또 얘기를 했냐면은 최근에 국채금리 역전, 침체 징후, 이거 오버하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라라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저는 그 경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키움증권의 홍춘우 이코노미스트의 유튜브 방송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해당 이코노미스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특히 미국의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을 언급을 하면서 가장 핵심으로 꼽은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한 번 역전했다라고 해서 이거 갖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를 보라고 하는데, 실러 교수도 해당 내용을 갖고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5일 만에 다시 재역전이 됐고 닷새 만에 회수가 됐고 이러한 침체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온 이후에 침체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과거 같이 관응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고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던 미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저는 티핑 포인트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점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주요 기사들을 좀 보면은요, 뭐 최근 일본의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일손부죠. 결국 편의점의 심야 무인 영업을 실험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브렉시트 얘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가 이제 퇴진되면서 누가 들어와서 이 불을 끌 것인가라는 그러한 얘기들, 결국은 유로 경제가 굉장히 지금 혼란의 위기에 들어서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브렉시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뭐 다 아시다시피 가장 큰 핵심이죠. 지금 세계 글로벌 경제에서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호무역 정책이었고,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글로벌 경제를 둔화시킬 거라, 결국은 인플레이션 정책을 분명히 인플레이션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이것이 생각보다 지속이 되면서 중국이 그만큼 큰 타격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대변해 주는 것처럼 뭐 단어 한 개 놓고 2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PO 20년 만에 큰장, 공유경제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공유경제 하면 가장 먼저 저는 떠오르는 게 에어비앤비입니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 있죠. 호텔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데 호텔 업계에서 가장 1순위로 꼽고 있는 힐튼 호텔보다 기업가치 평가가 더 높게 인정을 받은 게 바로 에어비앤비죠. 이와 비슷하게 리프트가 이번에 상장을 했는데, 리프트의 시가총액이 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보다 훨씬 높게 평가받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팡에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릭, 넷플릭스, 구글 팡에서 지금은 펄프스로 바뀌고 있다. 이제 시각이요. 얼마 전에 이 기사도 제가 올렸는데, 그래서 핀터레스트, 우버, 리프트, 판탈리어, 슬랙. 예. 그러니까 이 또한 이제 주식장이나 어떤 우리들이 포트폴리오 하는 데 있어서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라는 최근의 시장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좋은 기사인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들 한번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아래 공포를 기회로 활용하자. 좀 전에 뭐 얘기했던 내용이고, 반대로 아래 공포 때 자산 포트폴리오를 안전자산으로 좀 갖고 가자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 공포 속에서 배당주나 경기 방어주로 피신하는 게 어떨까라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을 활용하는 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신용관리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할부로 계속 할부 금액을 늘려가면 이것이 결국 악영향을 주는 것처럼,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쓰고 잘 갚으면 좋은데 40% 이상 넘게 되면 신용점수가 하락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스를 쓰고 있는데, 토스 또는 뭐 뱅크셀러든가 이런 걸 통해서요, 개인 자산 관리를 잘 활용을 하면요, 신용점수를 꽤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고객한테 안내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퇴 설계에 있어서 주요 은행들이 비대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비대면 자산관리나 또는 은퇴 설계들을 제공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 매우 접근성을 높게 하고 고객들의 니즈를 부각시키는 데는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주관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이 DB를 만드는 쪽으로만 활용이 좀 많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관련 뉴스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즉시연금 공방이 법정으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이 문제가 됐었죠.
소비자가 실제 연금을 받다가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인하가 되면서 연금액이 줄어들어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삼았고 결국은 금감원에서 소비자의 편을 들어줬었죠. 그런데 16만 명이나 가입하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되면은 1조 가까이 미지급 보험금이 쌓여 있는 보험사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만기에 원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쌓아놔야 되는데 금리가 낮다 보니까 결국은 쌓아놓을 돈이 많아지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작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소비자의 불만으로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이런 공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약관이나 이제 뭐 산출방법서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결국은 핵심 공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귀추가 주목되는 기사고요. 상저게일이죠. 프리드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회장 아들의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마의자를 끼워넣기 해서 팔았다. 이런 제재를 받은 기사고요. 그리고 삼성생명의 라이프 디자인에서 좋은 기사가 좀 나왔는데 암보험을 컨설팅하는 데 있어서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세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과거에는 죽을 병이었지만 지금 5년 이상 생존율이 70% 넘는다. 그래서 암에 걸리면 아무리 재빨리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도 고통이 수반되는데 이것이 신체적인 고통이 뿐만 아니라 심리적 또는 경제적 고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될 그러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둘째, 완치 판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암이 걸리기 이전으로는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그 후유증들이 오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는 게 보험 컨설팅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암 환자가 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본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또는 동반자가 이 고통을 같이 수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들도 같이 컨설팅에 같이 담겨져야 된다라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언급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 첫날이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편히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동영상으로 준비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욱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